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중구 교수님 미시경제학 책 6장 소비자 이론의 응용과 확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6번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정리된 자료를 보고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와 팥세 수량지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재화가 3개야. 쌀, 옷, 연탄,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구입량과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치, 먼저 이게 가격하고 그리고 수량 벡터를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가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개의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은 이제 2010년과 2019년 이렇게 있고, 재화가 이렇게 3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을 제로기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 순서 맞춰야 돼. 쌀 1,000원, 1,500원, 500원 이렇게요. 그래서 숫자가 좀 큰데 1,000원, 1,500원, 500원. 자, 그 다음에 비교년도에 해당하는 2019년도의 가격이 1200, 1400, 800 이렇습니다. 그래서 1200, 1400, 800 이렇게 정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다음 이제 Q에 대한 수량의 구입량의 정보는 2010년도가 Q0인데 200, 50, 15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Q1은요 180, 70, 170 이렇게 있습니다. 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해야지. A, B, C, D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면은,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와 팥세 수량지수예요. 우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수량지수 아니겠습니까? 수량지수? 그럼 수량지수는 수량이 얼마나 변했나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Q가 얼마나 변했나 이걸 볼 건데, 과거에 라스트 생각하세요. 과거의 P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과거의 P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뭐라고? 이게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가 되는 겁니다. 라스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 자, 그러면 요거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P0, Q0 아니겠습니까? P0, Q0니까 A분의 P0, Q1 하니까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요거 순서 맞춰서 계산해야 돼. A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맞춰야지. 1000 곱하기 200. 아, 숫자가 길어질 것 같아요. 1000 곱하기 200 더하기, 그 다음에 1500 곱하기 50. 1500 곱하기 50 더하기 500 곱하기 150. 이해 가시죠? 500 곱하기 150. 요게 지금 이제 A와 관련해서 P0 가격하에서 Q0를 구입할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C는 어떻게 돼? P0 곱하기 Q1.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분모 분자 보면 Q가 얼마나 변했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를 맞추면 1000 곱하기 180. 1000 곱하기 180 더하기, 여기요 1500 곱하기 70. 이해되시죠? 1500 곱하기 70 더하기 500 곱하기 170. 그래서 500 곱하기 17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여기 보면 Q값이 차이가 나고 P는 똑같잖아. Q값이 이렇게 처음에 쌀,
그리고 옷, 그리고 연탄, 요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을 해 보니까 1057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 계산하니까 1057 이렇게 1.057 이렇게요. 1.057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곱하기 100 해도 되는데 100 하진 않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자, 다음에 우리가 팥세 수량지수를 구하세요 하면요. 색깔을 좀 진하게 할게요. 자, 우선 뒤에 곱해지는 요 Q0와 Q1 요거는 그대로야. 그래서 수량이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앞에 곱해지는 게 P를 곱할 때 팥세니까 프레젠트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P1, P1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얘를 우리가 팥세 수량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자, P1 곱하기 Q0잖아. P1 곱하기 Q0니까 B 이렇게 됩니다. B 이렇게 됩니다. P1 곱하기 Q1 하면 어떻게 돼요? P1 곱하기 Q1 D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요거 계산하는데 역시 똑같이 쭉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순서를 맞추셔야 돼. 자, P1 곱하기 Q0B니까 1200 곱하기 200 이해되시죠? 1200 곱하기 200 더하기 그 다음에 1400 곱하기 50 1400 곱하기 50 더하기 800 곱하기 150 숫자들이 좀 크죠? 800 곱하기 150 네,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분자는 D에 해당하는 게 이거잖아. 1200 곱하기 180 1200 곱하기 180 더하기 1400 곱하기 70 1400 곱하기 70 더하기 800 곱하기 170 800 곱하기 170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위에 거랑 차이점은요. 180, 200 이건 똑같은데 앞에 곱해지는 P가 옛날 가격이냐 새로운 가격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047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와 팥세 수량지수 구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잘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요거 간단한 문제지만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7번 문제는요. 가격 벡터가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상품 묶음이 ABC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이렇게 자, 가격 벡터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P1, P2, P3 그리고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주어진 정보를 여기다가 좀 정리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이쪽에 P를 놓게 P1 하면은 여기 666 이렇게 돼 있어요. P2 693 이렇게 돼 있습니다. 693 오케이? 다음에 P3 399 이렇게 돼 있네요. 399 자, A는 어떻게 돼요? 344 A는 344 B는 214 C는 52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각각의 여기 3x3 매트릭스를 나타내는데 계산을 해보세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6 곱하기 3, 6 곱하기 4, 6 곱하기 4 그렇게 하면 여기가 66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요. P1 가격하에서 B를 선택한 거야. 6 곱하기 2, 6 곱하기 1, 6 곱하기 4 이렇게 하면은 42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54 이렇게 됩니다. 색깔 좀 바꿔볼게요. 여기는 P2 가격하에서 A 상품 묶음을 선택하게 되면요. 6원짜리 3개, 9원짜리 4개, 3원짜리 4개 하니까 6 곱하기 3, 3, 6, 18에다가 또 4, 9, 36, 4, 32 요걸 다 계산하면 66 이렇게 되고 여기는요. P2 곱하기 B 하게 되면 33 이렇게 되고 여기는 5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간단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P3 가격 체계 하에서 각각의 상품 묶음을 계산해 보면 81, 그 다음에 51, 5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가격 팩터가 P1으로 주어져 있을 때 ABC 상품 묶음을 봤을 때 A를 선택했습니다. 얘를 선택했고 좀 색깔을 다른 걸로 할까요? 좋아요. 좀 두껍게 합시다. 너무 두꺼운가? 얘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가격이 P2일 때는요. 얘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가격이 여기 보시면 P2, P3일 때는 C를 선택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서 볼게요. 여러분, P1의 가격 하에서는 좀 진한 색깔로 합시다. P1의 가격 하에서는 이거에서 볼 때는 자, A 상품 묶음도 구입할 수 있고 B 상품 묶음도 구입할 수 있고 C 상품 묶음도 구입할 수 있는데 얘가 다 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66이 가장 밖에 있는 거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666 우선 돼 있으니까 대략적인 가격 체계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A 상품 묶음이 여기가 되고요. B 상품 묶음과 C 상품 묶음이 이렇게 있는 거야. C, B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B와 C보다는 A를 가장 선호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를 B라든가 C보다는 선호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다음 볼게요. 자, 두 번째 P2 가격 하에서 한번 봅시다. P2 가격 하에서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얘를 선택했어. 아니 얘를 선택할 수도 있는 얘를 선택하려면 66에 돈이 지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3을 선택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무슨 뭐 P2 가격이 됐다 할게요. 얘가 P2 가격이야. 지금 칠판에 그릴 순 없어. 재화가 3개니까.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B를 여기 선택했어. 근데 C와 A는 이렇게 밖에 있는 거야. 예산선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결국 B2 하에서는요. B를 선택하게 된 거는 C와 A는 예산선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선택할 수 없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없어. 이렇게. 어떤 선호를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P3 가격하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P3 가격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와 C, A는 지금 선택 대상에서 벗어났으니까 비교할 수 없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상품 묶음을 현시 선호 이론과 관련해서는 뭘 주로 얘기하냐면 과연 약공리를 위배하는가? 네,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근데 약공리라는 건 뭐야? 둘 다 직접 현시 선호가 되는 경우입니다. 직접 현시 선호가 되는 이 직접 현시 선호된다는 것은 둘 다 예산선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P3I에서는 51과 51이니까 B와 C는 선택할 수 있고 A는 선택할 수 없어요. 예산선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B와 C는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C를 선택했다는 것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치?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그림을 뭐 어떻게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 P3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는 저 밖에 있는 거야. A는. 그리고 B와 C는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지. 뭐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근데 내가 C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는 C를 B보다 더 선호한다. 요거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A는 B와 C를 C보다 더 선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C는 B보다 더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돼? A를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에 C를 선호하고 B를 그 다음 선호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